안녕하세요. 브랜드 채색이 코치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벌써 7강입니다. 7강에서는요, 당신의 N년을 아껴드리는 출강 공략법 아주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 제 얘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기획 출판의 프로세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글만 쓰는 게 아니다. 뭐다? 네, 투고를 위한 이런 기획서, 제안서, 샘플 원고를 준비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안 작성에 훨씬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출간 계약률을 높이는 핵심이 과연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바로 뾰족한 기획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 썸네일 계속 비유하는데 그만한 비유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썸네일을 보고 이거 내가 조금 더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뭔가 되게 호기심이 간다. 혹은 뭐지? 라고 하면서 클릭하게 만드는 그 컨셉이 명확해야 되는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야 되지만 컨셉이 명확한 뾰족한 출간 계획서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출간 계획서 구성의 9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건 제 책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출간 계획서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인적 사항 있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력서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넣어야 되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인적사항, 이름, 고아라, 핸드폰 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 여러분들이 연락 받으실 또 메일 주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고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간략한 기본 프로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책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 고아라입니다. 혹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업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제, 부제, 목차를 적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출간 계획서는요. 양식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PPT로 만드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양식이 따로 있으시다라고 하면 워드가 됐건 다른 것도 됐건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 저는 욕심을 내자면 출간 계획서는 PPT로 구성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텍스트가 많은 것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는 게 훨씬 더 책의 컨셉과 이미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PPT로만 구성을 하셔도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제, 부제, 목차를 적는데 일단 가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임시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가 돈 버는 법이 예를 들면 가제가 되겠죠. 큰 제목. 그리고 부제라고 하면은 어떤 걸까요? 네. 부제라고 하면은 요 밑에가 아마 부제가 될 것 같아요. 프리랜서 5년차가 알려주는 내일 찾기 프로젝트라는 게 부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책의 목차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벤치마킹하고 싶은 책의 목차를 비스무리하게 한번 따라서 내 제목을 한번 다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이 책의 구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차를 한번 세워보시고요. 자, 그리고 출간 의도, 기획 의도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쉬운데 왜 이 책을 내고 싶어? 왜 당신이 이 책을 내야만 해? 이 책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객들, 타깃 독자들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왜냐면은 요즘에 프리랜서 시대가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막막하게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하우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책의 의도가 되겠죠. 저의 경우에는. 자,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두 줄이 됐건 세 줄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책을 내야만 하는지를 그런 부분에 설명을 주는 게 기획 의도고요. 네 번째는 타깃 독자입니다. 출간 의도에도 아마 적혀져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타깃 독자는 어떤 류의 사람인 건지 조금 더 뾰족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미래에 걱정이 많은 분들
그리고 뭐 1인 기업을 하고 싶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도 1인 기업을 하고 싶지만 아직 방법을 몰라 굉장히 헤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타깃 독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을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타깃 독자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책의 콘셉트. 차별성을 어떻게 하냐가 책의 콘셉트가 됩니다. 책의 콘셉트는 여러분들이 내 책은 기존 책들과는 비슷하면서도 이런 점에서는 달라라는 작은 다른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창의성은 어디에서 온다? 벤치마킹에서 온다. 도서들을 검색을 해보거나 실제로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의 책을 보시면 이 도서는 이게 좋은데 이게 조금 단점이고 내 책은 이렇게 조금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총집합을 한 게 여러분들의 책의 콘셉트가 될 겁니다. 자, 출간 계획서 사실 이것까지 제가 보여드리진 않으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희 진짜 이 코스를 같이 하는 인쇄 코스를 같이 하는 분들에게만 오픈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혼자서 도전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 내용까지 풀어드리니까요. 꼭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출간 계획서 구성 중에서 책의 콘셉트를 제가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읽는 책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됐고 예를 들면 뭐 이 책은 뭐 외주를 받는 프리랜서 일에 집중한 책들이다. 어떤 책은 퇴사부터 프리랜서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프리랜서의 가치관, 일의 의미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특징을 지녔지만 내 책은 20, 30대 캥거루족을 대상으로 1인 기업과 프리랜서를 타깃으로 한다. 그리고 캥거루족의 서러움을 공감하고 1인 기업 프리랜서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이런 성장 에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의 책은 프리랜서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 그러면은 나의 책은 프리랜서의 슬럼프에 대한 책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 책의 포인트는 이런 부분에 있구나 라는 거를 책을 조금 읽어보면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책이 시장에서 어떤 식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지를 출판사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책의 콘셉트를 여러분들께 조금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요.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책 표지 혹은 뭐 텍스트 해서 특징들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분리 포인트로 정리만 해도요. 훨씬 더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의 컨셉트니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특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차이인 거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벤치마킹 도서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그런데도 여러분들 책의 컨셉트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태순 작가님의 책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로도 이렇게 다르게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예를 들면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은 자본 없이 콘텐츠로 10억 번 게으른 곳의 1인칭 시점에서 나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를 했던 거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책은요. 미디어 산업 최전선에서 일하는 콘텐츠 산업의 현장 이야기 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책은요. 콘텐츠 책이긴 하지만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콘텐츠인데도 어떤 책은 스토리텔링, 어떤 책은 산업 현장의 이야기, 어떤 책은 본인이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기업 프리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프리랜서라고 검색만 해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나는 어떤 작은 포인트에 선점을 둘 건지, 어떤 작은 포지셔닝을 가져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더 쉬운 예시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SNS 부자에 대한 컨셉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의 플랫폼 비즈니스, 한국의 사례이고요. 하나는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이 해외 유명한 마케터의 외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과 해외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네, 모든 내용은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식의 책의 컨셉을 다르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갖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수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 나 요렇게 살짝만 비틀면은 내 걸로 할 수 있겠는데? 가져올 수 있겠는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충분히 체킹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어서 좀 더 나아가자 보면요. 여섯 번째, 집필 기간입니다. 집필 기간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뭔가 빠르게 써야 되게 출판사에서는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전혀 아니에요. 느리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출판사에서는 매 시기마다 이미 출간 스케줄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정도면 초고를 완성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집필 기간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계약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넉넉히 계약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라서요. 출판사가 이 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의 컨셉은 이런 건데 요맘때쯤 나오니까 우리 출판사 입장에서 요때쯤 기획을 해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정도로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만 생각을 하시고 부담 갖지 않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자 프로필인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본 인적 프로필에서 조금 더 다뤘던 내용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경험과 경력을 되도록이면은 책에 관련한 경험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쌓아 오셨는지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직장인이면 직장에서도 어떤 성과들을 냈었고 그동안에 어떤 회사들을 거쳤고 어떤 부서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혹은 그 외에도 내가 어떤 거에 도전을 했는데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혹은 저같이 강의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강의를 몇 년 차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세요? 그럼 유튜브를 제가 이런 구독자들을 가지고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시는 프로필을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좋고요. 마케팅 전략에서는 SNS가 빛이 발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동의를 구하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커뮤니티는 이런 잠재 고객들이 모여 있는 잠재 독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좋은 커뮤니티에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책을 내면은 이런 여러 커뮤니티에 내가 이 책을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필해 주시면 아주 좋겠죠. 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강의를 뛰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뭐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은 유튜브를 여기 내 채널에서뿐만이 아니라 여기 출연을 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책을 홍보할 예정이다라는 것들을 예정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 사실 이거는 출판사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다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어필하는 작가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컨셉이 좋고, 인간적인 된다미가 우리 출판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구나 하면은 한 번 더 눈길이 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판사에게 어떤 부분에서 저는 잘 협력할 수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출판사에게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뭔가 그런 개인적인 마지막 어필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마무리로 이 2021년 그때 당시에는 2020년 계약을 했었으니까 2021년 상반기에 출판사와 이 책의 출간을 간절히 염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들이 출판사에게 던지고 싶은 한마디로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 보여드렸으면 이제 저랑 꼭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점을 참고해서 9가지를 이런 식으로 PPT를 한번 만들어 보자. 9장만 여러분들이 적으셔도요. 기획서의 작업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출간 기획서 준비 순서. 자, 책 컨텐츠에 대한 주제 선정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주제를 선정을 하시고 서점에 가셔서 직접 이런 도서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두 번째는 나의 책은 어떤 게 조금 다르게 하면 좋을까 차별점을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할 도서를 딱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요. 목차도 한번 비스무리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제목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왕이면 그래 여러분들 썸네일 선택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왕이면 너무 어그로까지는 뭐 내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적당하게 조금 더 자극을 조금 더 준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목도 적어보시고 부제가 같이 있으면 제목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부제도 꼭 같이 한번 정해보시길 이렇게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책의 컨셉트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9가지를 녹인 출간 기획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에 가장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초고를 한 뭐 두세 정도, 목차 정도를 적으셔가지고 네, 샘플 원고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력으로 내가 어느 출판사에 먼저 투고해보고 싶은지 선정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여기서 진짜 출판해보고 싶다라는 출판사에 투고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말 어떻게 몇 번을 투고하시나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뭐 272번째 메일 투고 끝에 성공했습니다. 수백 번 거절 끝에 계약했습니다. 어떤 분은 뭐 150번 투고 끝에 어떤 분은 뭐 100번 정도 거절을 당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뭔가 그 정도는 생각은 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연 저는 얼만큼 투고해서 출판사와 계약을 했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저는 얼만큼 투고해서 출판사랑 계약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6번 투고한 거 중에 5번째 출판사와 계약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창디 작가님 인쇄친구 출간 계약서인데요. 이거는 투고 7번 중에 4번째 투고한 출판사와 계약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네, 투고 즉시 러브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저희는 조금 더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간 계약률이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계약서, 기획서를 여러분들이 만드신다면 이렇게 타율이 높은, 네, 다른 분들 몇백 번 투고할 때 저희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계약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게 기획서로 이렇게 글을 진짜 거의 쓰지 않았는데 기획서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사업도 컨셉만으로도 가지고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구신사임당님 채널에 켈리 회장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이렇게 저자이시기도 하죠.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슈퍼마켓 영업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뚫기 힘들다던 유럽의 슈퍼마켓 어떻게 뚫으셨어요?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이런 컨셉이 있고 이 컨셉이 왜 좋냐면 우리가 하려는 이 도시락 사업이 현재 뭐 패스트푸드 시장의 규모가 몇 조 원인데 이 컨셉은 우리가 그 중간 지점을 공략하기에 정말 좋다. 그리고 그걸 왜 켈리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팀인지, 그렇게 해서 편지를 3장짜리를 보냈더니 한 달 후쯤에 미팅을 하자는 답변이 왔고요. 그때 당시 아직 회사도 없었지만 명함을 그때서야 파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사업 역시 3장의 편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 출간 기획서 당연히 가능하겠죠. 제가 이미 그렇게 했었고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이 과정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좀 확신이 서시나요? 네, 컨셉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